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 이야기 138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저번 시간에 제가 133회에 말했던 오로라 대학교, 캐나다에 있는 오로라 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학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북쪽 테리토리에 있는 가장 북단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가장 북단에 있는 위치에 있는 도시로서 캠퍼스는 3개가 있습니다. 그 삼각 편대를 이루면서 3개가 있는데 걸어서 갈 수는 없고요. 근데 이 학교를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년제 대학인데 4년제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4년제 또는 대학원으로 캐나다에 있는 학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한 시메스터에 외국인 학생들은 보통 3,000에서 5,000불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활비가 좀 겨울이니까. 자,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캠퍼스를 세 곳이니까 캠퍼스가 이 캠퍼스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저 캠퍼스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런 이제 2년제 대학, 사실 4년제 대학, 종합대학에서도요, 이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술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많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2년제도 가고 4년제도 가고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은 보통 이제 이제 명문대를 들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졸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 공부가 어렵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없는데 2년제로 가면은 그런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저 이유를 대면은 수업이 좀 쉽다? 좀 편하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수업들이 눈에 띕니다. 이 오로라 칼리지에도 그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수업들을 얘기하냐면 기술적인 수업,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 자격증이 아니라 자격증을 주는 수업이죠. 대학 수업을 갖다가 12학점, 요즘은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가 좀 어려우니까 15학점 이상은 학비가 똑같습니다. 학비가. 심지어 좀 나쁜 데는 17학점 이상부터는 학비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다녔던 학교는 12학점 이후에는 다 학비가 같았습니다. 사실은 최종적으로. 그런데 대학원은 9학점 이상이면 학비가 동일합니다. 만약 이제 예를 들면 5,000불이란 말이에요. 12학점에 9학점에 5,000불. 그럼 12학점을 했다. 그러면 3학점을 더 했다. 그래도 5,000불. 20학점을 했다. 그래도 5,000불.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 자격증 수업을 갖다가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기술 자격증 수업이 그냥 자격증식으로 해버리면은 아마 수업 비용을 돈을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점 단위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수업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게 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이제 공구라든가 도구 이런 사용하는 거는 자신이 사야겠죠. 학교에서 단체로 공동 구매하기 때문에 좀 쌉니다,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교에서 내가 이제 철학을 한다. 철학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할 겸 주위의 사람들도 만날 겸 철학 이외의 수업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을 2개 갖는 거, 더블 메이저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일단은 이 동네 지역사회 원주민들의 언어를 배우고요. 언어도 있고요. 언어 수업 있고 목공이 있고요. 전기, 전기전자 같은 거, 집수리하는 기술, 이것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머니니까 우리 파이프, 수도관, 배수관이죠. 그리고 포크레인 같은 거 운전하는 기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지역의 아주 작은 2년제, 4년제 대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래요, 사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거기에 석유가 뻥 터졌다든가, 다이아몬드 광산이 나왔다든가, 이러면 외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의 인구 이동이 없어요, 사실.
반대로 인구가 빠져나가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교에서는 대부분 education, 교육, 뭐 초등학교 선생님, 뭐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 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선생님들의 교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간단한 뭐 과학, 기초 수업이라는 거는 왜냐면은 그 기초 수업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뭐 4년제, 좀 더 큰 4년제로 전학 갈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수업이 있죠. 근데 이런 수업을 안 하잖아요. 이런 수업 안 하고 기술만 가르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곧바로 다른 주로 다른 동네로 가버리죠. 그래서 적어도 기초 1, 2년 정도의 수업은 꼭 작은 마을에서도 그런 수업은 있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교사 자격증하고 그다음에 간호사 자격증 그리고 사회 뭐 봉사활동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노인홈이라든가 사회복지사죠.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 정도는 꼭 있고요. 보통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북키핑이라고 하는데 우리 격리 같은 그런 자격증 있죠. 그런 자격증 수업들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 중에서도 두 가지. 이제 노인들이 있는 이제 병원, 노인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말고 어린이 병원이라든가 뭐 그런 시설 있죠. 그쪽 아니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 진짜 사회 복지사죠, 복지사.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하게 캐나다 북쪽이니까 광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광업.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게 인구가 점점 줄면서 이 광업 인구가 줄어요. 배우는 사람들 줄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냥 단순 노가다가 아니라 땅을 파서 이 땅의 성분을 갖다가 알아내서 이걸 파도 좋냐 뭐 이런 공부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 자격증을 가진 그런 공부도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죠.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한국 사람이 가서 그런 공부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간다. 나쁘진 않죠. 당연히 전문적 2년제 졸업하고 4년제로 큰 4년제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대체로 그런 수업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광업 같은 그런 기술 그리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리고 어린이 교사 자격증 이런 쪽으로 눈이 들어옵니다. 사실 오로라 칼리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런 것에 가면은 공부가 쉽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쉽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만 할 것이냐 또는 뭐 다른 일을 할 것이냐 다른 경험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부의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도시에 가면은 놀 게 많으니까 성적이 떨어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오로라 칼리지라는 이런 시골에 있을 경우에는 어쩌면은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멍해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곳은 또 자연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죠. 배울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사실. 근데 제가 공부를 쉬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어려운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하고 그런 건 다 핑계 같아요. 제 생에는 그런 것 같고 사실 쉬운 학교라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애도 있고요. 사실 어려운 학교에서도 공부 못하고 쉬운 학교에서도 공부 못하고 그러고요. 꼭 어려운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해서 쉬운 학교에서 다 공부 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작은 학교들은 좋은 점이 좀 더 많이 더 깊게 더 생각할 수 있고 더 기회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학력이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더 깊게 대화할 수 학생 인구가 적으니까 마을 사람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그 마을의 전체적인 경제도 관찰할 수도 있고 좀 깊게 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깊게 관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학교가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책도 여러분들 뭐 도서관에서
여러분이 뭐 1000권 읽겠어요, 10,000권 읽겠어요, 영어로 된 책을 다 도서관에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받아볼 수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내 수업을 하는데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 이런 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오로라 칼리지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런 작은 데도 기숙사가 있는데요, 이 기숙사가 좋은 점이 하루에 밥도 주고 잠도 지어주고 하루에 7불 정도예요. 7불. 이 캐나다 돈이에요. 10,000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30만 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30만 원이.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적극 추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4년을 졸업을 하고 간호사를 하든지 무슨 자격증을 따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 일반적인 수업, 제너럴 스터디를 하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 학교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오로라 칼리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제가 하는 꼬집기 도사의 유학 이야기. 여기에 5대 원칙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5대 원칙. 유학에 대한 5대 원칙. 이런 새끼들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이제 5대 원칙을 한번. 첫 번째, 병역 이탈. 병역, 군대를 안 갔다 온 새끼. 여성들은 좀 그렇네요. 아, 이게 좀, 왜냐면 여자들에겐 또 이게 뭘 할 게 없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럼 병역 이탈. 이게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학을 왔는데 군대를 빼기 위해서 유학을 도망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귀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끔가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학을 왔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 그래서 연기를 하고 해서 어느 날 사라져. 그래서 30 몇 살까지 한국에 안 돌아가고 있다가 또 미국에서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부모가 돈을 붙였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군대를 안 가는 경우, 빼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 이제 연기를 계속 하는 거죠. 군대를 계속 연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요. 뭐 공부를 잘 하겠죠. 일단 하는데 대학원쯤 되니까 이 연기가 이제 안 되는 거야. 이제 연기를 막 해야 되는데 이러다 나이 들어서 군대 가면은 안 되잖아요. 한 30살에 군대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힘 있는 이제 유학을 왔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 수 있겠죠. 아니 힘이 있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보니까 한국의 무슨 연구소 이런 데로 군대를 가는 거죠. 백을 써가지고. 그런 걸 보고 제가 이건 좀 사기인데, 이거 사기다 사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잣집 아이일 경우에 머리가 좀 어느 정도 있다, 그럼 이 아이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대학원을 가서 계속 연기를 하고 계속 대학원을 다니다가 한국의 어떤 연구 기관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마친다, 뭐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제가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연구 기관에 갈 수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부동산 치기.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은 별로 안 좋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유학생들 중에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부모들이 집을 사준다 이거 말고요.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 돈을 해외에 빼돌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살 때는 살 수 있다며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인 부동산을 이용하면 좀 환치기를 좀 뭐라 그러죠?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이런 거 있잖아요. 다운 계약서를 쓴 다음에 한국에서 예를 들면 이제 10만 불을 보내요. 그래서 집을 샀다. 그럼 아무 이상 없어요. 그 집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그 집을 팔면 그 돈을 다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져오기 싫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이제 외국에 해외 재산을 가지고 나가니까 법에 따라서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돈을 빼돌리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인 부동산 업자들이 붙어서 이 가격을 조정을 해주지, 한마디로. 그때 이제
예를 들면 10만 불에 집을 샀는데 사실은 15만 불에 집을 샀다 이렇게 쓰고 나서 15만 불 붙이고 5만 불을 빼돌린다. 뭐 이렇게 이런 식이죠. 집을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학생으로 왔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유학생이 아니라 유학 경비를 갖다가 이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학 경비를 보낼 수 있는 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경비 내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학생인지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 한 사람당 한 달에 얼마 이상까지 보낼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얼마까지 보낼 수 있다. 그럼 거기까지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중에서 반을 갖다가 모아서 미국에서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는 거죠. 뭐 부동산을 사면 이제 뭐 괜찮은데 어떤 투자를 해요, 이제. 투자를 해서 이민 준비를 한다 이거지. 이민 준비. 이런 사기가 있어요. 이런 건 사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자, 3번 세금 탈루. 세금 탈루는 뭐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기업에서 자식을 갖다가 유학을 보내는데 그 유학을 장학생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탈루한다 이거죠. 내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비용을 단순하게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갖다 저 아이에게 교육 자금을 썼단 말이에요. 유학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1,000만 원을 썼는데 뭐 세금을 갖다가 나중에 돌려받고 그런 건 없잖아요. 뭐 내가 아이를 갖다가 고등학교를 보냈다. 세금 돌려받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안 받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1,000만 원 어떤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다.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세금을 갖다가 좀 돌려받겠죠? 아니면은 또 내가 해외에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돈을 보내서 그 돈으로 학비를 갖다 썼단 말이에요. 비용을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유학 비용,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개인적으로 유학 비용을 회사에 경비 처리한다 이거죠. 아이 그렇잖아요. 뭐 안철수 씨 딸도 뭐 공부를 하는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 딸이 공부할 때 회사를 차렸다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에다가. 근데 그 회사가 사라지고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회사 경비 처리를 한다 이거죠. 자녀들의 유학 자금을. 그러면은 좀 더 세금이 좋죠. 탈루죠, 이게. 자, 또 하나. 4번째, 위장 전입. 이거는 뭐 말이 그렇다 이거죠. 위장 전입이 뭐냐면요. 한국에서 도망쳐서 미국이라든가 뭐 미국이 많죠. 미국 같은 데다가 등록을 시키는 거죠. 학교 등록을 시키고 공부는 더럽게 못해. 등록을 하고 거기서 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학교로 옮기고 다른 학교로 옮기고 위장 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위장 전입을 어떻게 하냐면요. 명문 학교가 있다 칩시다. 뭐 예를 들면 유명한 이제 주립대학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할까요? 그런 학교에 가서 등록해놓고 공부한다고 해놓고 뭐 합격하는 것도 어렵지만 합격했어요 일단. 그래서 공부하는데 F를 받으면 어떡할까요? 잘리잖아요. 잘리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한 학기에 다 F 받으면 잘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봐줄 만한 학교 그런데 등록을 해놓고 그냥 논다 이거죠. 예를 들면 퍼시픽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런 학교들은 뭐 학교가 아니니까 그냥 등록을 해놓고 놀 수도 있고 아주 많은 작은 사립학교들이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그런 사퇴하세요! 그런 아줌마들이 졸업한 학교 뭐 그런 학교들도 사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런 학교도 사실 졸업장을 남발하는 학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넷에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때리고 한번 해볼게요.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유니버시티 위스콘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워싱턴 해보고요.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한번 해보고요. 보스턴 유니버시티 한번 해보고요. 뭐 사립이지만 한번 해봐요. 이렇게 때려보세요. 그리고 디플로마 밀 이렇게 한번 때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졸업장을 남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안 나와요. 어느 학교를 이름을 갖다가 영어 이름을 때리세요. 먼저 때리고 졸업장을 남발한다. 디플로마 밀 한번 때려보세요. 그럼 거기에 문장이 나오는지 그런 문장이 나오는지
여기 혹시 졸업장을 남발하는 학교 아니에요? 이 학교 혹시 내가 돈 내고 가도 좀 괜찮은가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의심해 보여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을 남발하나요?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이런 학교는 그런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어쩌면 페이지를 1000페이지 넘기다 보면 구글에서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없다 이거죠. 그러나 퍼시픽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또는 사퇴하세요! 그 아줌마가 졸업한 학교, 그런 학교는 그걸 때리잖아요. 곧바로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 학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일단 퍼시픽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입니다. 근데 씨발 왜 건국대 새끼들이 그걸 하는지 나는 건국대가 그 학교를 설립한 자체가 졸업장을 갖다가 남발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 장사가 좋아서 아니면은 건국대 학생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난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 코리안타운 LA에 있는 코리안타운 다운타운에 건물에 한 3층인가 뭐 한 층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대학이에요. 신기한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학교가. 일단은 위장전이. 그다음 논문 표절.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논문 표절이. 하나는 저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신이 자신의 논문을 베꼈다? 나쁘진 않아요. 자신의 논문.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걸 베껴가지고 새로운 논문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논문을 베껴서 똑같은 제목으로 다른 곳에다 새로운 논문이라 발표하는 건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논문 표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에서 박사 수료를 합니다. 그 논문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박사 수료를 하고 미국에서 아무래도 미국 박사학위가 더 좋으니까 그러면서 미국 와서 박사과정을 또 밟아요. 그 수업을 또 밟는 거야.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한국 대학교도 사실 원문이라고 하잖아요. 원문 하길래 난 또 무슨 말 하나 했더니 기본적으로 수업 자체가 외국에서 온 거예요. 수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 역사 이런 거 빼놓고요. 원문 하길래 무슨 원문을 공부하나 했더니 수업 자체를 베꼈기 때문에 한국 책이 있고 원문 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 학교 원문으로 공부하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나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수업 자체가 가짜라 이거죠. 한마디로 베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ABC 수업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박사 수료를 했어요. 학위는 안 땄어요. 미국 오잖아요. 그럼 대체 그런 전공은 ABC를 수업을 들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해도 어느 정도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으니까 준비를 했겠죠. 근데 똑같은 말을 갖다가 한국말을 하든지 영어로 하잖아요. 그럼 비슷하다 이거죠. 금방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그 사이에 박사 논문 준비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표절은 정확하게 아니지만은 발표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미국에서 영어로 번역만 한다 이거죠. 이런 걸 사기라 제가 생각한다 이거죠. 또 하나 한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건 이제 석사입니다. 발표를 했어요. 한국말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번역을 해서 미국에서 영어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석사 같은 경우는 대체로 미국에서도 데이터를 돌려봐도 국제적으로 발표를 안 하잖아요. 그럼 몰라요 사실. 그럴 때 이런 게 상당히 비일비재하다. 요런 5개의 원칙, 5대 원칙을 위반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학생이 아니다 또는 유학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사기 유학이다 학력 위조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